올해 시험 후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시험 트렌드가 바뀌었더라고요. 무역 영어 1급 시험이 붙었습니다. 이번에 안 좋은 일로 한국에 잠깐 갔던 거라서 근데 다행히 붙었어요. 무역 영어 시험에 관한 영상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유도 좀 할 겸 2020년 트렌드를 시험 트렌드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소개하고 공부 방법 이렇게 찍을 건데 시험 소개 부분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공부 방법으로 뛰어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역에 관한 자격증은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노동관리사,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무역영어는 과목이 영문, 해석, 영장문, 무역 실무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영문, 해석, 영장문은 문제도 지문도 전부 다 영어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역 실무는 한국어예요. 이렇게 해서 세 과목 75문항 90분으로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1년에 3번 시험이 있고요. 이번에 1차 시험이 6월에 있었고 2차가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11월에.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바로는 시험 신청을 조금 일찍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시험 신청을 마지막 날 했는데 자리가 거의 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취소하시는 분들 거를 이렇게 계속 새로 고침 눌러서 취소하시는 분들 거 간신히 맞춰서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일찍 하셔야지 저같이 스트레스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일찍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시험 신청하시는 링크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이고 요즘은 코참 앱도 있어요. 앱으로 다운받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이 시험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비전공자이신데 무역회사를 준비하시는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무역의 전반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실무에서 사용되는 영문 서식들 그리고 뭐 수출입 결제 대금 결제 방법들을 일단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업무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가신다고 평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책, 두 번째 인강. 책은 저는 10년 전에 국제무역사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이번에 인코텀즈가 10년마다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코텀즈가 시험에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서 개정이 된 거를 보는 게 맞다는 판단하에 해커스 문제집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책의 빛반사라든지 폰트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폰트의 두께가 굉장히 눈의 피로도 결정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해커스는 재질이 약간 빛이 반사되는 재질이에요. 그 와중에 글씨 프린팅이 굉장히 얇게 돼 있어요. 올해 책을 보니까 좀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느낀 점은 10년 전에 책을 보던 건 빙글리시 거예요. 무역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빙글리시는 한글 개념이 있으면 그에 응당하는 영문 텍스트를 같이 주세요. 근데 해커스는 무역영어 책인데도 불구하고 책 자체에 원문을 거의 안 실어 놓으셨어요. 뭐 단어 빼고는 거의 안 실어 놓으셨거든요. 자료집을 따로 주시는데 책 자체의 두께가 이만해요. 근데 자료집 막 100페이지 넘거든요. 자료집이 책의 절반 두께만 해요. 그럼 책 이만한 거 들고 자료집 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하시려면 너무 정신없지 않아요? 저는 집에서만 공부했으니까 이번에 큰 그런 게 없었는데 만약에 그거 들고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면 저는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책에선 약간 해커스가 마이너스 점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다른 책을 제가 또 본 게 아니라서 어떤 책이 또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되도록이면 영문이랑 같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책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인강, 두 번째인가? 네. 인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 인강을 안 들었어요, 이번에. 너무 시험 준비 기간이 짧기도 했고, 인강에 돈을 쓰기가 너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비행이 없어서 막 투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배운 게 있는데 인강 안 듣고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먼저 개념 정리를 했어요. 저는 개념 정리를 하는 걸 좋아해서 보시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무역 계약에 관한 부분, 결제 부분에 보면 신용장, 화환어음, 선화증권, 추심, 무역보험, 해상운송, 해상보험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했어요. 일단. 근데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본인이 헷갈리는 게 어떤 부분인지 보여요. 보통 신용장의 종류가 너무 많고 선화증권의 종류가 너무 많고 어떤 게 화환어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런 게 다 헷갈리실 거예요. 다 헷갈리는 부분 똑같거든요. 저는 그거를 유튜브에 검색을 했어요. 유튜브에 키워드별로 무역영어, 신용장 거래조건, 선화증권, 선적서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뜨는 거를 교수님마다 다 다른 ABC 교수님 뜰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그걸 다 돌려봤어요. 돌려보고 저랑 좀 더 뭔가 포인트가 잘 맞는 것 같은 교수님 거를 찾아서 다 들었어요. 듣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다른 교수님들 중에 또 찾아서 듣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빈칸 채우기를 해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다 비교를 해봤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비교를 해서 본다면 만약에 인강을 다 들었어야 하는 사람이었으면 금융개발원 KFO의 정재환 강사님 거를 들었을 것 같아요. 포인트를 잘 잡아서 설명하시고 대신 쉽게 재밌게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강사님 수업은 다른 과목으로라도 혹시 나중에 CCCS를 보게 되면 그 정재환 강사님 거 들을 것 같아요. 해커스 진민규 교수님도 본인만의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진민규 교수님 것도 이제 본인이 더 잘 맞으시면 그 교수님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토마토 패스는 제가 사실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 올해 시험 후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이번에는 기출 왜 풀었지?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되게 많았고요. 약간 그거 보고 나서도 카페에서 다들 문제가 왜 이러냐 이렇게 말이 많았을 정도로 기출 푸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기출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개념이나 이론들을 좀 꼼꼼하게 많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개념 문제집이랑 기출 문제집 이렇게 합쳐진 것도 있고 저는 합쳐진 걸로 풀었거든요. 합쳐진 걸로 풀면 이론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조금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기출 하나, 개념 하나 이렇게 사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그런 거는 본인이 선택한 인강 따라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